이것을 우리 뭐라냐? 등가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등가성이요. 그러면 이 갑은 우리는 매도인이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이 1억이다 그러면 갑은 1억 원의 가치가 있고 을도 저 집이 1억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집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요. 집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는 거 보니까 이 집에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하자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의 돈에는 하자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지금 등가성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등가성을 맞춰야 되겠죠. 빤하게 맞춰야 되겠죠. 시소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만큼의 돈을 깎으면 되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대금 감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얹으면 되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한다? 계약 손해배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대금 감액됐는데 안 되죠. 그러면 계약을 뭘 한다? 해제한다. 이 말이죠. 해제권 행사. 이것을 우리는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처음부터요,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다. 알면서 이 의뢰가는 매수인이 샀다. 그러면 이 매수인은 집을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은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다?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이요.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뭐란다? 선이라고 얘기하죠. 모르는 경우는 너무 집을 비싸게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요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추궁하는 것을 뭐란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매도인은 여기서 무슨 책임을 지냐? 무과실 책임을 지죠. 잘못이 있든 없든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만약에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어떡하냐? 손해배상을 정할 때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는 있어도 매도인은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담보 책임은 먼저 569조에 의해서 우리는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의 물건을 매매 계약으로 체결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을 취득해서 등기를 해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570조,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죠. 전부란 말은 잘 안 써. 그냥 타인의 권리라고 그래요. 타인의 권리요. 여기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요. 일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에 574조, 그것을 수량부족 뭐라고 한다? 그것을 일부 멸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75조요. 그것을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이렇게요. 576조가요.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의 행사다. 행사를 뭐라 하냐? 경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권리의 하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권리의 하자를 뭐라 한다? 추탈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78조가 있고 이것을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죠. 579조가 있고 이것을 채권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580조죠. 80조 이것을 특정물의 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정물의 하자 물건이죠. 581조를요. 이것을 종류물의 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류물의 하자.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하자 담보 책임. 이것을 뭐란다? 권리하자를 추탈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자 담보 책임은 물건에만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일부든 전부든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을 배상하냐? 이익 배상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574고 572조는 손해배상으로 이익 배상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일부란 말 있죠? 여기는 부족이란 말 있고, 일부 멸실할 때 일부란 말 있죠? 그래서 572조하고 574조,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일부 타인의 권리 되겠죠? 572조하고 574조, 이 두 가지는 뭐를 한다? 대금 감액 청구. 그래서 대금 감액은 일부 타인의 권리와 수량 부족, 일부 멸실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에서 매수인은요 선의 악의를 뭐를 한다? 불문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따지지 않고요. 나머지 권리하자에서는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이냐
악이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고,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제척기간은 1년 안에 대금감에 계약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 물건의 하자에 있죠. 물건의 하자에서 매수인은요, 매수인은 반드시요 선의 플러스 뭐라 한다? 무과실이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느냐 이 말이죠. 제척기간은 몇 개월이다? 제척기간은 6개월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반드시 매수인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 여기서는요. 여기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져. 그런데 576조 저당권 행사에서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권리하자는 몇 년이다? 1년. 물건의 하자는 몇 개월이다? 6개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그렇다. 그림. 전체적인 그림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죠. 그냥 우리가 전부란 말은 잘 안 쓴다고 그랬죠? 570조 타인의 권리 이 말이죠. 타인의 권리 이렇게. 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이 술이 만체가 된 상태에서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했단 말이죠. 이 등기는 무효이죠. 무효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데요. 이 갑이 을이 그걸 모르고 술이 만찬 사람하고 계약하면 의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을이 그걸 모르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넘기죠. 그래서 이 을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이 을은요, 자기 물건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타인의 물건을 처분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빨리 등기를 찾아와서 나한테 해달라 해야 되는데 을이 갑한테 가가지고 등기를 좀 해달라 했더니 갑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이 매수인의 경우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 그다음에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언젠가 이 말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이제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금 감액이라는 것은 이것은 없죠. 전부 타인의 권리는 계약의 해제는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누구인 경우만 선의인 경우만 대금 손해배상인데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고, 제척기간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을 570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암기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박스로 가지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571조는 뭐냐? 571조는 전부 타인의 권리에 있어서 뭐라고요? 다른 건 안 돼. 전부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선인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있다 이 말이죠. 571조는요. 전부 타인의 권리, 다른 데는 절대로 안 돼.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매도인이 선의일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다? 담보 책임이 아니다. 그럼 담보 책임은 뭐가 담보 책임이죠?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하는 게 담보 책임이고, 여기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니까 담보 책임이 아니다 이 말. 이게 중요하죠. 이때 매도인 선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매수인이 선이이냐 악이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매수인이 선이면 뭐라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뭐란다? 해제하면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악이다 그러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뭐하고?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다른 말로 뭐다? 계약을 손해배상 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 없이 이 말이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뭐한다? 해제한다 이 말이죠. 해제. 이것을 571조다. 그래서 571조는 매도인은 반드시 선이 이하되고 매수인도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이렇게 딱 끊어. 그 다음에 여기 572조. 572조는 뭐냐? 여기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2월 1일 날 여기 이 갑의 토지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해. 100평에 대해서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3월 1일 날 측량을 해. 측량을 했더니 몇 평이더라? 이것이요 100평이더라 이런 말이죠. 100평인데 이 100평 안에 이만큼 30평이 누구의 소유더라? 병 소유더라 이 말이에요. 30평이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타인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572조는 뭐냐? 일부 타인의 권리잖아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여기서 일부라고 하는 것은 뭐다? 30평이 이 말이죠. 30평.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 소유 이 말이죠. 30평이 매매. 우리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취득해서 등기하면 되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병한테 취득해서 을한테 등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이 이렇게 병한테 갔단 말이죠. 팔하고 왔더니 병이요, 5월 1일 날 최종 통보를 해. 최종 통보를 해. 나는 너한테 매도할 수 있다 없다? 최종 5월 1일 날 최종적으로 거절 통보를 해. 그럼 어떻게 하죠? 이 갑은요, 이것을 병에게 사가지고 이것을 을한테 등기해 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을한테 등기해 줄 수 없는 것이 언제다? 5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죠. 이때 이 사람 뭐란다? 매수인이죠. 그래서 매수인은 뭐라냐?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금 감액,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기 오면 제척기간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거예요. 계속 지금 따지고 있죠? 여기서 뭐죠? 대금 감액, 그것은 뭐로 분문하고? 선의, 악이 다 대금 감액을 청구한다. 왜요? 우리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계약 해제권은 누구일 경우? 선의. 손해배상은 누구일 경우? 선의인데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익배상이다 이런 말이고, 제척기간은요, 제척기간은 선의인 경우는 언제부터? 안날부터, 악의인 경우는 언제? 계약을 체결한 날. 그래서 안날부터 몇 년? 1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몇 년? 1년. 이것을 우리 뭐다? 573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제척기간을요. 그럼 여기서 선의하고 악의는 언제 어떻게 구별하냐? 선의하고 악의의 구별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의냐 악의를 따져. 무슨 말이냐? 이 을이요, 계약을 처음에 2월 1일 체결할 때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악의, 모르고 있었느냐 선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의 악의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하고 안날이냐 한날이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하냐? 악의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 언제죠? 저기서 언제? 2월 1일이죠. 여기에서 안날이란 뭐냐? 안날. 여기서 안날은 3월 1일 날 측량을 하니까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의 것이더라. 이것을 안날이 아니고, 설령 100평 중에 30평이 병의 것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그걸 취득해서 을한테 등기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이 병한테 갔다 이 말이죠. 자기한테 파라고. 갔더니 병이 뭐라냐? 5월 1일 날 최종적으로 나는 너한테 처분할 수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갑은요, 5월 1일 최종적으로 이것을 취득해서 을에게 등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그것을 안날이다 이렇게.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날은 여기서 언제를 얘기한다? 2월 1일 얘기하고, 안날은 여기서 언제를 얘기한다? 5월 1일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574조 수량부족, 그 다음 뭐가 있다?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다 이 말이죠. 부족하고 멸실이죠. 그럼 부족하고 멸실, 그러면 무슨 말이 있다?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수량 부족은 뭐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요,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죠.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측량을 해. 측량을 딱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70평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얼마가 부족하다? 30평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수량 부족이라고 얘기하고, 이 수량 부족은 무조건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냐? 그게 아니고, 이 수량 부족이 여기서 평당 100만 원, 100만 원에 몇 평? 100평을 얼마에? 1억 원에 샀다. 이런 말이 꼭 있어야 해. 여기서 우리는 뭐냐? 평당을 뭐라 하냐? 평당. 이것을 면적. 100만 원이 뭐냐? 100만 원을 가격 결정 이 말이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또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경우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아파트 분양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반드시 했을 때 면적이 부족한 것을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했었죠. 계약체상 관리책임할 때 수량이 부족한 경우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란다? 535조 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계약체상 관리책임 그러면 안 되죠? 계약체상 관리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가 불능이 돼야 되죠. 여기는 무슨 불능이다? 일부가 불능이다. 그럼 여기 을이죠? 이 을이 매수인이죠? 매수는 또 여기서 나오죠? 대금 감액.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느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 제척기간이 있느냐?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대금 감액은 언제다? 대금 감액 누구일 때? 선의. 해제권도 누구? 선의.
손해배상도 누구? 선이. 저직기간은 언제?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금감액과 계약해제와 손해배상과 이것은 다 선일 경우만 한다. 따라서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 말이고요. 자, 여기서 575조죠. 575조는 뭐냐면 용익권능의 제한이죠. 용익권능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집이 갑의 건물 매도인이죠. 매도인들 이미 여기는요, A라고 하는 사람이 2월 1일 여기요, 뭐가 있냐? 여기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요, 전세권자가 있는 거예요. 전세권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냐? 유치권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치권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을, 매도인의 건물을요,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여기 3월 1일 날 샀다 할지라도 이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전세권자가 있고 유치권자가 있으니까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는요, 토지죠, 토지. 이 갑의 토지 위에요. 여기 A라고 하는, B요. B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2월 1일 날요, 이 사람이 여기에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토지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역권이 있다겠는데 지역권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토지를요, 이것을 매도인이죠. 매도인이고, 이러한 토지를 병이 매수인인데, 이런 매수인은 이런 것들이 이미 여기가 3월 1일이죠. 나중에 이 땅을 매수하다 보니까 2월 1일 날 이미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다겠는데 없거나 유치권이 있거나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경우 이 매수인은요,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이걸 지금 또 따지면 돼. 우리가 대금 감액 된다, 안 되죠? 계약의 해제는 누구인 경우? 선이. 손해배상은 누구? 선이. 제척 기간은 언제?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선이만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목적을 뭐 할 수 없을 때,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계약을 해제해. 만약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 해제는 못하고 뭐만 청구해? 손해배상만. 언제?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용익권능의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576조. 576조는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다. 전세권의 행사. 행사는 뭐다? 경매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여기 전세권이 들어있죠? 전세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는 용익권능의 제한이에요. 그런데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 몇 조가 된다? 576조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뭐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A가요, 저당권이 있다. 또는 전세권이 있다. 이 말이죠. 얼마요? 피담보채권 1억이 있다. 그럼 이 건물이 얼마짜리냐? 5억짜리다. 이 5억짜리를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다. 매수인이 여기요, 샀다. 이 말이죠.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3월 1일 날 샀다. 이 말이죠. 매수인이. 살 때 이 매수인이 여기서 5억을 다 주고 사는 경우가 있고, 여기요 4억을 주고 사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피담보채권이 1억이잖아요. 매매대금은 5억이잖아요. 그래서 5억인데 1억을 빼고 샀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담보책임이라는 것이 있어 없어? 담보책임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자기가 4억만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저당권을 책임자 해놓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되면 울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책임은 지죠. 그런데 여기 5억을 다 줬어. 5억을 다 주면서 1억을 갚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했는데 갑이요 5억 원을 다 받고 나서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말소를 안 해가지고 뭐하냐, 처음부터 경매가 돼가지고 경매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단 을이요 소유권을 취득했어. 일단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나중에 뭐가 돼서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뭘 한다? 상실해. 누가? 을이.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요 5억 원을 주고 이 집을 샀는데요 1억 원 때문에요 내가 집이 경매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다시 이 1억 원을 또 갚는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뭘 한다? 출제비용이라고 한다.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하죠.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 이런 경우요 이 매수인은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 행사죠. 여기서 어떻게 한다? 먼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제척기간이 있는가, 이걸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서는 대금 감액이란 말은 없죠. 결국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하죠.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과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 이것도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거. 일단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경멸에 인해서 소유권 상실하죠. 이게 지금 여러분 뭐가 똑같아 뭐하고 가등기가 되어 있다가 가등기. 여기요 1번 갑이죠. 갑이고 2번요 을이요. 을이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죠.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요. 여기 3번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이 사. 병이. 여기서 병이 사 3번 병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그런데 이 사람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해. 번등기를 딱 하니까 여기서 번등기를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뭐가 돼? 말소가 돼. 그래서 뭐가 된다? 직권 뭐가 된다? 말소가 되죠. 말소가 되니까 어때요? 이 병은 누구를 쫓아간다? 갑을 쫓아가서 너가 책임을 져라. 이것을 우리를 뭐란다? 576조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갑한테 가서 너가 책임을 져라. 왜? 가등기에서 번등기가 될 집을 나한테 팔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이 갑한테 가서 선악불문하고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몇 조로 간다? 576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요 여러분요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저당권 있죠? 저당권. 뭐죠? 경매 있죠? 경매에 관한 것을 잠깐 한번 본단 말이죠. 그래서 경매에 관한 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 경매는 이렇게 갑이죠. 갑을 뭐란다?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죠. 채무자가 있고 을을 뭐란다? 채권자죠. 채권자고 이 사람은 뭐란다? 저당권자다 또는 근저당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경매가 됐죠. 이 병을 뭐란다? 경락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경매는 무효가 되면 된다 안 된다? 무효가 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때는 뭐라다? 경매라든가 뭐가 돼야 돼? 또는 공매가 돼야 되고 알겠죠? 사경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이 경락인을 뭐라고 한다? 경락인을 뭐라고 얘기해? 매수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채무자를 뭐라 한다? 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누가 책임을 지냐? 채무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채무자의 자력이 없을 때 채권자가 몇 차적으로? 2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뭐라고 잘 나오냐? 채무자가 있든 없든 채권자가 무조건 책임진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채무자가 1차적, 채권자가 2차적이다. 정확하게요. 그 다음에 이 매수인은요 어떠냐? 대금 감액 청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제척기간. 그런데 우리가 계약의 경매에 있어서는 대금 감액,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선인 경우. 그런데 손해배상은요 원칙적으로는 없어. 손해배상은. 왜냐? 내 물건이 경매를 당하는데 내가 또 손해배상까지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이 없지만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죠. 그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고지를 하지 않아. 그럴 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이것은 1년이다. 왜 1년이냐?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은 뭐다? 이것은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여기서 우리가 판례가 뭐라고 했다?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법률적 장애 있죠? 법률적 장애를 판례가 뭐라고 했다? 물건의 하자로 봤다. 그래서 법률적 장애, 즉 내가 경락을 받아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경락을 받았는데 그 토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법률적 장애라고 하는데 그런 법률적 장애를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보고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경매에 있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러분 채권은 시험에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뭘 보냐면 물건의 하자로 봐. 우리가 이제 물건의 하자죠. 이 물건의 하자를 뭐라 하냐? 580조 81조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때 하자는 객관적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객관적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였죠? 검사 성적서에서 보증한 대로 성적이 나오냐 안 되느냐?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하자가 있다 없다? 하자가 없는 것이고 보증한 대로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걸 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객관적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자로 인해서 뭐가 된다? 확대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확대 손해는 그 하자로 인한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 잘못이 있어야 돼. 이것을 우리는 확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요, 물건의 하자에서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특정물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종류물이 있는데, 우리가 특정물은 대부분이 다 특정물이죠. 아파트 같은 매매요. 우리가 지금 책걸상을 봐봐. 이 책걸상 이것을 뭐라 한다? 종류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종류물이다. 무슨 말이죠? 이런 종류물의 하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건 필요 없어. 종류물의 하자, 종류물의 하자에 있어가지고 종류물 뭐냐면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다른 데는 없고, 뭐죠? 특정물에는 절대로 없어. 어디만 있다? 종류물에만 있다. 이게 중요해. 작년, 재작년 시험에 다른 국가고시에 두세 번 났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물건을 급부로 청구하죠. 그러면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죠. 그런데 계약을 해지했는데 손해가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면 퍼펙트하니까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물 급부 청구는 어디만 있다? 종류물에만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채권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임의규정이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담보책임을 경감할 수 있고 가중할 수도 있고 담보책임을 배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담보책임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했다 할지라도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다시 진다. 그래서 원래 담보책임은 임의규정이다. 담보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또는 가볍게 할 수 있다. 감경, 무겁게 할 수 있다. 가중. 다 할 수 있어. 뭐죠? 합의, 임의규정이니까. 그런데 담보책임을 배제하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 담보책임을 진다, 안 진다? 다시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요, 권리의 하자에서 우리가 암기하는 것만 하나 딱 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뭐가 있다?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 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알겠죠? 575조 용익 권능의 제한, 576조 저당권의 행사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죠? 여기 580조하고 581조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다? 물건의 하자다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뭐가 있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죠. 여기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그 다음에 여기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그 다음에 여기요 제척기간 이렇게 있죠. 제척기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계약 해제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요 손해배상하고 여기요 제척기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요 여기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소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익권 등의 제한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있냐?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불문하고 있고요. 여기는 소량 부족이 있고 여기는 없죠. 계약의 해제는 뭐죠?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선의는 다 있죠. 선의. 그래서 손해배상하고 계약의 해제는 선의는 다 있다. 그래서 선의, 여기는 뭐죠? 물건의 하자는 선의가 아니고 뭐라 한다? 선의 무과실의 경우, 선의 무과실. 알겠죠?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금 감액은 오직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소량 부족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계약의 해제권은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데 전부 타인의 권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다 이 말이고, 악의에도 전부 타인의 권리는요. 여기에서는요 저당권 행사는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악인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뭐죠? 저당권 행사밖에 없고, 여기는요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뭐가 없다?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요 여기 570조하고 572조에서는 손해배상을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그것을 이행,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의의 경우는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몇 년? 1년. 여기 1년, 안날로부터 1년 이렇게 얘기하고, 악의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년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요 물건의 하자에서는 계약을 뭐죠? 그 사실 안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의 하자에서 581조 종료물의 하자에서는 뭐가 있다? 완전물. 뭐가 있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어디에만 있다? 종류물에만 있고,
특정물에는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행사에서는 뭐가 있어? 출체, 비용, 상환, 청구권.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선, 악을 불문하고 설명상, 선, 악을 불문하고 출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표를 보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이 표를 보는 방법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환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환매요. 그래서 환매를 한번 보면 환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하고요. 뭐가 있어요? 여기 동산이 있죠? 부동산하고 동산은 부동산을 몇 년을 범위 안에서 5년, 동산을 몇 년? 3년을 범위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매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환매권은 뭐다? 형성권이죠. 그래서 5년과 3년은 제척 기간에 속하는 것이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으로 뭐가 된다? 되는 것이고 5년, 3년보다 더 장기로 했다? 5년, 3년으로 뭐가 된다? 단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환매에서는요. 과실, 뭐죠? 이자와 과실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뭐한 걸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다른 약정이 없어. 그럼 무슨 말이죠? 이자하고 과실은 다른 약정이 있으면 상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환매 대금은 뭘 얘기한다? 환매 대금은 뭐다?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이죠. 이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이죠. 이것은 뭐죠? 이런 것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이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결국 무슨 말이죠? 다른 약정에 의해서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을 뭐 할 수도 있다? 초과할 수도 있다. 초과할 수도 있다. 환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환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매 계약과 뭐 동시에 뭘 한다?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해야 된다.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해야 되고 환매 특약이 등기가 있으면 환매권의 내용과 동일한 진정한 환매 계약이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동시에. 그래서 만약에 매매 계약 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후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뭘 한다? 환매 특약의 등기다. 이렇게. 환매는 이 정도가 이런 말하면 이 안에서 거의 정답이 나올 거예요. 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을 보죠. 이 교환은요.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 그러니까 일단 금전은 교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외의 재산권이니까 이런 거죠. 주식하고 저당권을 교환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주식도 뭐다? 재산권이고 저당권도 재산권이잖아요. 그런데 재산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있죠? 안 되는 것. 여기서 노무 제공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할 의무 이것도 안 돼. 이 일을 완성할 의무는 이것은 도급의 뭐죠? 성립이란 말이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교환에서요. 교환도 뭐다? 교환은 유상, 그 다음에 쌍무, 그 다음에 낙성, 그 다음 뭐란다? 불요식 계약이다.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고 중요한 것은 교환 계약은 무슨 계약이 아니다.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다 아니다. 요물 계약이 아니다. 알겠죠? 아무리 물건을 교환한다 할지라도 요물 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교환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니까 여기서 뭐가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뭐가 있다?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여기 유상 계약이죠? 유상 계약이니까 뭐가 있다? 담보 책임하고 계약에 뭐가 있다?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환에서는 또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교환에서는 보충금이죠? 보충금은 무슨 대금?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 매매 대금의 규정을 뭘 한다? 준용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충금을 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환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재산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 별로 할 것이 없잖아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